네, 영국혁명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133쪽. 혁명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질서를 다른 걸 이제 하는 거죠.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래서 뭔가 전에는 이제 왕조를 무너뜨렸을 때 이런 거 있었는데, 여기 서양사에서 이런 혁명은 정치 세력의 변화 이런 걸로 좀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지배자의 이제 평민, 시민이 끼어드는 것 이제 이런 걸로 갑니다. 이제 현대는 이제 시민사회잖아요. 시민이 이제 국민, 또 국민이 주권을 가졌고, 그렇죠? 물론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회에 세부적으로 사회에 들어가면 아직도 권력 집단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보편적으로는 우리 일반 평민도 시민도 이제 권력을 가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특정 계급만 가졌었죠. 왕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그렇죠? 성직자라든지. 근데 그런 게 이제 깨지는 게 이런 바로 이제 절대 왕정 시기 이후, 그때 절대 왕정 시기쯤 그때쯤 이제 유럽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혁명. 영국 혁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청교도 혁명이고요. 그 다음에 명예혁명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명예혁명, 이렇게 명예롭다 할 때 그 명예가 맞아요. 청교도 혁명은 이제 청교도들이 이제 일으킨 혁명이에요. 청교도들. 청교도가 뭐냐? 이제 그걸 봐야겠네요. 16, 17세기 이후 영국에서는 젠틀리와 시민계급이 성장하였고, 그러니까 시민계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죠. 이제 중상주의 정책을 하면서 상공시민계층이 이게 후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그때 상공시민들이지만 어쨌든 시민들도 성장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젠틀이라는 게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귀족과 자영동 사이의 지주층, 그러니까 젠틀리는 귀족, 그러니까 지주. 우리는 이제 건물주 하죠, 건물주인. 근데 여기 때는 권력이 이제 땅이잖아요, 땅 지자를 써가지고 지주, 땅 주인이죠, 결국. 이 젠틀리는 결국 지난 시간에 영국 귀족은 자기의 장자, 첫째 아들에만 귀족의 권한을 넘기고, 둘째, 셋째 이런 아들들은 그냥 안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대학에 간다든지, 그렇죠?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든지, 학자가 되든지, 아니면 이제 장사를 한다고 필요했죠, 그렇죠? 그런 세력들이 거의 평민하고 지위가 같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 땅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젠틀이라고 그래요, 젠틀이. 그러니까 젠틀리는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종교가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 근데 영국은 여러분, 영국 국교회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1세 때 이제 확립된 건데, 헨리 8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로마 카톨릭을 믿었지만 유럽에서는 다 로마 카톨릭 믿습니다. 근데 헨리 8세 같은 경우에는 부인하고 이제 이혼을 원했는데 교황이 이제 이혼을 안 시켜주니까 종교를 버렸어요. 자신이 다시 재혼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밖에는 그때 루터의 종교 개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칼뱅도 있었었죠. 예정설, 그쵸? 그래서 유럽에서는 로마 카톨릭 말고 이런 루터나 칼뱅파를 믿어도 됩니다. 30년 전쟁 이후에 베스텐팔렌 조약으로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자유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 주어져서 영국에서는 근데 칼뱅을 믿는 사람들이 청교도라고 그랬습니다. 청교도 약간 깨끗한 사람들, 깨끗한 청자일 거예요 아마. 청교도들, 프리탄이라고 그러는데 순수하다. 근데 이런 청교도들이 좀 의회에 많이 진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칼뱅파는 천국을 이미 예정설이잖아요. 그래서 칼뱅은 또 뭐라고 주장했냐면 돈 있어도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기만 한다면.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천국 갈 수 있어야 하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것보다 어려워요. 그랬어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했는데 칼뱅이라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되어 있고 우리는 그냥 그걸 믿고 열심히 살면 된다. 열심히 일하면 된다. 그러면 너도 천국 갈 수,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니까 어유 이 돈 버는 상공시민층들이 아유 나도 그러면 칼뱅파를 믿어야지 천국 간다는데 천국 가는 거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일생에 다 마친 다음에 그러니까 칼뱅파가 많은데 영국 칼뱅파를 이제 퓨리탄 해가지고 이제 청교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외에 많아요. 그러니까 청교도는 기본적으로 좀 상공시민 계층이 있으니까 젠틀이라든지 젠틀리는 이 사람도 돈 있잖아요. 지주니까 시민 계층에서는 상공시민층이 돈이 많겠죠. 돈이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뭔가 정치를 하려고 해도 뭐 교육도 받아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국의 이런 청교도들이 그들이 이제 청교도들이 이제 많이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에서는 당시의 왕조 이제 스튜어트 왕조 제임스 1세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결혼을 안 했잖아요. 영국과 결혼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사촌 여동생인가 그 사촌 그 누구지? 아무튼 그 여자가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이제 제임스 1세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1세가 이제 그 와서 이제 왕조가 튜터 왕조에서 이제 스튜어트 왕조로 바뀌어요. 엘자베스는 이제 튜터 왕조거든요. 장미 정제 끝난 다음에 헨리 7세부터 이제 튜터 왕조였고 헨리 8세가 엘자베스 1세 아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튜터 왕조가 금방 막을 내리고 이제 스튜어트 왕조가 가면서 제임스 1세는 엘리자베스 1세가 했던 정치대로 안 하고 엘리자베스는 그래도 의회를 존중했단 말이에요. 의회를. 그래서 약간 많이 존경을 받았단 말이에요. 당시에도. 근데 제임스 1세는 이제 그런 거 무시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아무튼 잉글랜드에 안 살았어요.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1세 때 자신의 엄마가 엘리자베스 1세의 반대파 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잉글랜드에 살았다가 이제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스코틀랜드,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영국의 북부 지역이가 스코틀랜드인데 그쪽에 이제 살았거든요. 거기 살다가 이제 잉글랜드에 국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와서 된 건데 그래서 국내 사정을 잘 몰라요. 영국 사정을.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했냐? 절대군주 놀이를 했어요. 그래서 의회의 권리를 무시합니다. 왜냐면 야 절대군주는 왕이 최고인데 왕 명령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들아 이러는 거죠. 그리고 제임스 1세는 또 노마 카톨릭이야. 마치 마음대로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절대군주는 근데 선생님이 전에 얘기했듯이 상공시민 계층하고 귀족 세력 간의 균형 간에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왕이 이게 강하지 않아요. 명칭만 강할 뿐이지. 근데 이제 그 개념을 잘못 이제 이해한 거죠. 제임스 1세 같은 경우. 그의 아들 찰스 1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를 무시하니까 이 의회는 아까 젠틀리와 시민계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있는 사람들이잖아. 뿐만 아니라 좀 공부도 한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 그렇죠. 돈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그래서 의회가 자신들의 이게 왕들이 무시하니까 권리청원을 이제 제출해요. 그러니까 권리를 청원. 그러니까 우리의 권리가 있다. 원래 그게 뭐냐?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 징수할 수 없다. 라는 이 권리 청원을 이제 제출합니다. 우리의 권리다 이거 청원. 그러니까 청원이라는 것은 약간 윗사람에게 약간 부탁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회 국왕에게 그러니까 좀 낮추어서 이게 얘기하는 게 권리 청원이에요. 그래서 찰스 1세가 그래 인정할게. 그러놓고는 의회를 소집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이제 막 여기 전제 정치라 써져 있는데 거의 독재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 제임스 1세가 과거에 자신이 집에 있었던 스코틀랜드 이런 데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거기에 정복하려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려면 돈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 열어가지고 야 돈 내놔 이러려고 했는데 의회가 아니 우리 저번에 권리청원 들어준다 해놓고 안 들어주고 10몇 년 동안 의회를 안 열었어.
그러니까 완전 무시한 거죠, 의회를. 근데 이제 와서 다시 자기가 궁하니까, 자기가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다시 의회를 설치해서 이거 하라고 해. 돈 내려놓으라 그래. 그러니까 의회가 아 이거 안 되겠네, 말로 안 통하네, 이렇게 된 거죠, 의회가. 그래서 의회가 반발하여서 청교도들 중심이 된 의회파, 이 사람은 이제 국왕 반대파죠. 그리고 국왕을 지지하는 국왕파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다 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이제 국왕파가 잘 싸워요. 그런데 이제 그 브리세출의 영웅이 나타납니다. 크로멜이라는 사람인데 약간 좀 뭐지, 진짜 노잼인 사람이에요. 노잼 크로멜. 이 사람은 전쟁에는 이제 잘했습니다. 이제 항상 이제 자신의 군대 부하들을 되게 잘해줬어요. 근데 이 부하들이 약간 좀 오바를 많이 해. 왜냐하면 이 청교도 의식이 너무 강해요. 청교도. 그러니까 칼뱅 그 기독교적 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뭐만 하면 다 기도하고 뭐 약간 좀 십자군 같아요. 신에 의해서 따라가는 그런 군대예요. 약간 크로멜이 만든 조직한 군대가.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구왕당파. 근데 이제 왕을 잡아놨는데 이제 선 넘어요. 왕 죽여버립니다. 왕을 죽여버려. 그래서 찰스 1세를 처형하고, 그리고 영국은 왕이 없는 나라다 이렇게 해서 공화정을 수립해버려요. 여기까지가 이제 청교도 혁명입니다. 크로멜은 뭐 하느냐? 독재합니다. 왕이라고는 하지 않는데 권력은 거의 왕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노잼이냐면 청교도 윤리를 너무 앞세워가지고 집에서 교회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뭐 도박, 그다음에 뭐 연극,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동영상도 못 보게 하고 게임도 못 하게 했습니다. 축제도 못 열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 그러면 불만이 갔잖아요. 그러면 크로맨이 자신이 그 군대 있죠. 가가지고 이제 그 혼내줍니다. 아니 이건 너무 강압적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맞아 이제 죽어요. 이제 그러면 가면 크로맨한테 걸리면. 근데 크로맨은 나름대로 생각은 이제 진짜 하나님에 위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모든 거를 다 순수하게 그런 입장이었지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욕망 같은 게 있잖아요. 또 일도 열심히 했으면 또 놀기도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거 못하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크로맨이 살아있을 때는 못 덤볐어요. 크로맨이 너무 세니고 그의 부하들이 크로맨에게 너무 충성해. 그리고 크로맨이 좀 잘했다고 하는 거는 항해법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항해법. 항해법은 좀 세. 이거 지워줘야 되는데. 얘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항해법이 뭐냐면 이게 네덜란드를 약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한 법이에요. 여기 보면 항해법 있죠. 그래서 영국이 당시에 이제 그 대서양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식민지 건설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배 같은 게 당시에 네덜란드가 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배가 많다는 얘기는 택배 같은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택배라든지 아니면 이제 배를 빌려주는 거죠. 배가 한 2만 척 있다고 이제 들었어요. 네덜란드가. 왜 이렇게 많지? 아무튼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선박수송, 그러니까 바다에서 택배를 한 거죠. 그리고 또는 택배차를 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돈을 벌고 있었어.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네덜란드가 크니까 이게 싫은 거야. 그거 영국도 잘할 수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영국이 식민지가 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영국과 영국 간의 영국 식민지 간에는 네덜란드 배 하면 안 되겠다. 돈을 재래게 주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부터 영국과 영국 식민지로 들어오는 수입품 수송, 그러니까 바다 택배는 누구 배로 한다? 영국 배 또는 그 영국 식민지의 배, 선박으로, 그러니까 상품 생산국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 선박을 이용하도록 했다. 근데 상품 생산국의 배는 아마 영국 배겠죠. 영국 걸로 하자고 했을 거고, 캐나다라든지 뭐 인도 이런 나라, 인도는 이제 나중에 가겠지만, 그래서 영국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네덜란드를 누르는 법이 항해법이. 하지만 뭐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국익을 우선시했죠. 영국의 그 국가 이익을 우선시한 건 맞지만 백성들을 좀 풀어줘야지. 쪼일 땐 쪼이더라도 너무 쪼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못 받아요. 자고로 일도 열심히 하면 또 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놀지도 않고 일만 시키니까 이게 아주 미쳐버린 겁니다.
근데 크로메인이 너무 세다 보니까 크로메인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이 쫓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야 이럴 거면 다시 왕하자, 왕 정치하자, 공화정을 무슨 해서 찰스 1세의 아들인 찰스 2세가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혁명 끝나죠. 이렇게. 그럼 찰스 2세는 아빠가 죽었잖아요. 찰스 1세가 의회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다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찰스 1세는 좀 그래도 좀 선을 지키려고 했어요. 눈치를 많이 봤어. 의회의 눈치를. 근데 생각해보세요. 의회에는 그 의회 의원들은 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권력도 있을 텐데. 그렇게 봤는데 이 찰스 2세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동생인 제임스 2세인데 동생은 조금 가격합니다. 형과 달라요. 그래서 제임스 2세는 아빠를 많이 따라했습니다. 찰스 1세를 따라해가지고 의회 무시하고 그냥 정치를 그냥 아버지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의회가 이것 봐라. 권리 청원 안 냅니다. 공손하게 안 나요. 바로 뭐 해요? 바로 싸울 준비합니다. 의회는. 그러니까 제임스 2세는요. 의회가 이렇게 자기에 반발하니까 뭔가 좀 싸우려다가 그 여건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도망가요. 근데 의회는 공화정을 실시하지 않았어요. 크로멜에서 봤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차라리 의회의 말을 잘 듣는 왕의 허수아비로 세웁니다. 그게 누구냐면 제임스 2세의 딸이에요. 메리. 근데 메리는 당시에 월리엄이라는 네덜란드의 지배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오렌지 윌리엄인가? 아무튼 그런데 남편이랑 그러니까 네덜란드 왕이죠. 이 왕이랑 메리가 공동 왕으로 세워요. 공동왕. 그럼 여기 스토리가 의회는 아이고 또 번개가 쳤네. 번개가 오늘 번개가 왜 이렇게 자주 치지? 확률이 낮은데 잠깐만. 의회는 제임스 2세를 몰아내고 공주인 메리와 그의 남편이 월리엄을 공동왕으로 세웠다. 이게 명예입니다. 그래서 왜 명예냐? 혁명이 일어나면 사람이 많이 죽어요. 그런데 이건 사람이 별로 안 죽은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덜 죽었다. 정권이 바뀌는 거 치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 많이 죽이는데 피를 덜 봤다. 그래서 되게 명예롭지 않냐? 그래서 이제 명예혁명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청교도혁명 때는 먼저 왕에게 좀 숙였죠. 권리청원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했는데 왕이 씹었죠. 그렇죠. 왕이 그걸 무시했어. 그래서 의회가 열받아가지고 폭발한 게 청교도혁명이었다면 명예혁명 때는 청교도혁명 때 경험이 있잖아요. 왕이 독재 전제를 하니까 그냥 처음부터 일어서 버린 겁니다. 뭐 권리청원 이런 거 공손하게 안 하고 처음부터 맞섰어요. 그랬더니 왕이 놀래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메리랑 월리엄이 이제 왕이 되니까 이 왕들에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권리장전이라는 걸 맞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권리청원하고 권리장전 있죠. 요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이 혁명에서는, 영국 혁명에서는. 근데 이게 권리장전이 왜 중요하냐? 이게 이제 정치는 왕이 하는 게 아니라 의회가 할게요 라는 게 권리장전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이제 영국은 이런 정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국은 왕이 있습니다. 지금 여왕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치는 근데 수상이 합니다. 그 의회가예요. 현장 속으로 보면 이제 사료가 있습니다. 권리장전 사료. 보겠습니다. 국왕은 의회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법의 집행을 막을 수 없다. 즉 의회가 법의 효력과 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의회가 법을 만들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집행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부까지. 그러니까 입현군주제는 의회가 행정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의회나 행정부가 지금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 몽테스키의 그 상권 분립으로, 그렇죠? 근데 여기는 약간 좀 그 의회에서 행정부를 만들어요. 여기는 두 번째,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의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럼 세금 징수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의회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힘이 세죠? 법도 만들고 집행도 하고. 네, 6조. 의회의 동의 없이 왕국 내에서 군대를 징집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세상에. 그러니까 왕이 허수아비죠, 완전히. 그렇죠? 왕권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 메리와 윌리엄이 인정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체계화된 것은 나중에 이 윌리엄과 메리가 죽은 다음에 이제 하노버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게 더 심해져요. 왜냐하면 이제 이 왕가가 자주 바뀌어요. 영국에 보니까. 그래서 하노버 왕조 때는 그 영국 왕이요, 그 독일 출신 왕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몰라요. 영어를 모르니까 정치를 할 수가 없겠죠. 그 의회가 정치 다 합니다. 그리고 그냥 왕은 약간 좀 뭐지? 그냥 의장, 뭐 외국 군주 왔을 때 약간 좀 지금도 그런데 엘리자베스 2세가 약간 그런 거죠. 이제 의장용이죠, 의장용. 그 밖에 실제적인 정치는 이제 의회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의회는 메리 여왕과 윌리엄 3세로부터 권리 장전에 승인받았다. 권리 장전은 요거 중요합니다. 의회에서 제정한 법이 국왕의 권력보다 앞선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국왕은 있지만 정치는 의회가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영국이 현재 이런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죠. 그걸 바로 이 명예혁명, 청교도혁명 이런 것이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볼게요. 영국혁명에서는 주도했던 사람이 약간 돈 가진 사람이 누구 있었어요? 젠트리와 상공시민계층이죠. 그 뒤에 어떤 종교를 믿었어요? 순수하다고 하는 청교도. 깨끗한 청이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깨끗하다 순수 이러한 한자로는 청교도. 근데 이제 왕이 전제 정치를 했었죠. 그렇죠? 누구? 엘리자베스 1세 죽은 다음에 제임스 1세랑 그 다음에 찰스 1세. 그렇죠? 그래서 찰스 1세가 권리청원을 승인했지만 결국 의회를 무시했죠. 의회 안 열고 그러다가 나중에 열었을 때는 의회파랑 왕답파가 내전을 하고 거기서 약간 좀 이상주의자였던 크로멘이라는 사람이 승리하지만 그 사람은 너무 노잼이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그가 죽은 다음에 다시 왕정으로 다시 복고되죠. 그래서 찰스 1세의 아들인 찰스 2세가 보게 되는데 찰스 2세는 좀 숨죽였고 근데 그 동생인 제임스 2세가 좀 많이 나댔다. 그래서 찰스 2세가 의회도 막 무시하고 아버지처럼 좀 했다. 그러니까 의회가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실력 행사를 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제임스 2세는 도망가고 그의 딸이었던 메리와 윌리엄 3세가 이제 공동 왕이 되면서 의회가 이렇게 해주세요 했던 게 그 두 번째 게 뭐예요? 권리 장전이죠. 그래서 이게 권리 청원이고 권리 장전이니까 청장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청장. 경찰청장 그렇게 할 때 그렇죠? 경찰청장. 그래서 권리청원, 권리장전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겠고 그리고 아니면 청교도 혁명이 청이죠. 그러니까 권리청원 그게 청청 이렇게 묶어서 외워도 됩니다. 그래서 권리장전에서는 결국은 무슨 군주제? 입형군주제. 입형군주제는 세울 입입니다. 헌법을 세우고 그다음에 군주. 그러니까 헌법이 센 거예요? 군주가 센 거예요? 헌법이 먼저 나왔으니까 헌법이 더 셉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도 헌법을 따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권 신수설에서는 왕이 곧 신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왕의 말이 법인데 여기서는 어때요? 왕도 법에 따라라 이 얘기입니다. 그 정치는 누가 한다? 의회가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수고했습니다.